20, 30대 여성분들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브랜드가 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올리브영. 요즘 오프라인 매장들이 불경기로 다들 엄청 어렵다는데 올리브영만큼은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다들 그냥 한 번씩 들어가서 뭐 있나 찾아보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매력이 있는 매장입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길거리엔 롭스, 라라블라, 왓슨스 등 여러 H&B 스토어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올리브영이 이 경쟁에서 압승을 거두더니 그야말로 업계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올리브영의 이런 성장세가 업계 최강자 정도로 끝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K-뷰티 시장 전체 성장세가 꺾이면서 그야말로 침몰하던 코로나 시절 아모레나 LG생명과 같은 수십 년의 업력이 있는 대기업도 매출이 반토막 날 만큼 어려운 시기들이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올리브영은 이런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를 그대로 빨아들였고, 불황? 나한텐 그런 거 안 통해 라는 걸 보여주며 정말 거침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라면 꼭 한 번씩은 거친다는 의뢰 행사, 바로 숨이 턱 막히는 K바가지. 저렴하게 화장품을 파는 줄 알았던 올리브영도 최근엔 심한 가격 거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등지에선 아니 로드샵 없어지고 나니까 가격이 미쳤다, 올리브영은 세일 가격이 그냥 원래 가격인 것 같다,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용만 해보고 실제 상품은 이제는 쿠팡에서 산다, 그런 반응들이 호응을 얻고 있죠. 특히나 몇 달 전 올리브영에선 무려 3만원에 팔리는 화장품이 다이소에선 10분의 1 가격 3,000원에 팔리는 게 화제가 되며 더욱 논란의 불을 지폈고, 이런 올리브영의 대항마로 전혀 뜬금없이 다이소가 급부상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마저 보여주었습니다. 올리브영이 이미 다 집어삼킨 줄만 알았던 K-뷰티 시장, 최근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흑우입니다. 자, 오늘은 큰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 K-뷰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한국 뷰티 시장은 올리브영이 다 씹어 먹은 거로 생각하고 계시죠? 실제로 지표로 봐도 올리브영의 성장 지표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숫자를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죠? 무려 이미 조 단위로 놀고 있는 매출액이 한 해 1, 20%씩 성장하는 게 아니라 최근엔 30%, 39%씩 성장하고 있죠. 와, 도대체 올리브영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한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약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여느 상권을 가면 네이처 리퍼블릭, 스킨푸드, 미샤, 에뛰드하우스처럼 그런 로드샵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 로드샵들에 들어가면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에멀전, 아이크림 등 뇌가 필요한 상품이 어떤 거라도 상관없이 하나의 브랜드만 볼 수 있고 그 브랜드 안에 있는 화장품들을 샀어야만 했죠.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설화수에 로션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꼭 구태여서 아이크림이나 색조 화장품처럼 다른 상품들을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정확히 어떤 브랜드의 어떤 화장품들이 잘 하는지를 너무 똑똑히 잘 알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한 가지 브랜드로 쫙 깔려있는 로드샵들이 재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각 브랜드마다 각자 잘하는 게 많을 텐데, 색조는 맥에서, 선크림은 닥터지에서, 마스크팩은 닥터자르트에서 이렇게 여러 브랜드들을 한 곳에서 보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소비 패턴이 변하자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롭스나 올리브영, 랄라블라와 같은 이른바 H&B 매장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H&B 스토어들끼리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자는 올리브영이었습니다. 다른 경쟁 매장보다 매장 수가 10배가 많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업계 1위를 넘어서 업계 최강자 수준이죠. H&B 스토어 싸움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올리브영이 이길 수 있었냐 하는 질문에 많은 소비자들은 올리브영 매대에 올려진 상품들은 뭔가 달랐다, 브랜드나 상품을 소싱하는 올리브영 MD들의 역할이 정말 뛰어났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한국에도 대기업이 아닌 수많은 K-뷰티 인디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들 중에서도 요즘 소비자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게 뭔지, 이번 시즌에 확 뜨고 있는 건 뭔지, 그런 상품들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올리브영 매대에도 꽂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영양에서 올리브영이 롭스와 랄라블라와 같은 경쟁사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을 불 곳은 없다고 했나요? 올리브영에 굉장히 뜨겁게 열광했던 소비자들의 반응도 최근 들어선 조금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예전 올리브영에 가면 로드샵보다도 싸고 또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는데 로드샵들이 없어지고 전국 통일을 하고 나니까 가격이 진짜 많이 뛰었다, 요즘엔 아무리 올리브영이 세일한다고 난리쳐도 맞득지 않다, 그냥 그게 원래 가격인 것 같다, 이제 자신은 올리브영 매장에선 사용만 해보고 실제로는 오픈마켓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소비자까지. 그리고 이런 여론에 불을 붙였던 사건이 있죠. 바로 피부에 마치 화장품 성분이 바늘로 콕콕 찌른 것처럼 엄청나게 흡수율이 높아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는 리들샷 신개념 화장품. 일본에서 먼저 시세이도와 같은 대기업 화장품들을 당당히 꺾고 라쿠텐에서 1등을 했다는 상품인데, 당연히 올리브영에도 들어와 3만원 정도 가격에 절찰리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걸요? 요즘 뷰티 상품도 본격적으로 많이 들이기 시작했다는 다이소에 아무리 용량이 조금 다를 수 있다지만 무려 10분의 1 가격이라는 3,000원에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올리브영에선 3만원 넘게 파는 리들샷을 다이소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걸 보니까 소비자들은 정말 난리가 났었죠. 아니 10분의 1 가격인데 다른 제품 아니야? 같은 제품 맞아?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싸게 사는구나, 다이소 뷰티 코너 더 커졌으면 좋겠다,
가격도 싼데 퀄도 이렇게 좋아버리니까 너무나 만족스럽다, 그런 호평이 일색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은 올리브영 가격이라면 싼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선 과연 싼 가격이 맞나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올리브영이 딱히 착한 기업이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무려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통해서 행사 참여 등에 있어서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H&B 업체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쫙쫙 뻗어나간 유통망을 기반으로 쉽게 말해서 공급자들에게 화장품 업체들 너네 이제 올리브영 아니면 팔 데 없지? 좋은 말로 할 때 이 조건 저 조건 다 맞춰놔?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올리브영에 대해서 실망하는 포인트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몰랐던 혹은 요즘에 가장 뜨는 인디 브랜드 화장품들을 상품 매대에 적시적재에 알아서 딱 잘 센스 있게 우리들을 위해 준비해두었던 게 올리브영인데, 최근엔 이런 올리브영 온라인몰을 가보면 죄다 아랑픽, 이사베픽, 서기픽, 션우픽, 민경픽 이런 인플루언서들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광고해놓고 그 화장품 제품 자체가 나한테 맞는지 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그런 설명은 굉장히 미진하다는 게 소비자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대목입니다. 이분들이 쓴다고 내가 써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피부가 좋은 게 이런 화장품을 써서겠어요? 아닌 거 이제 소비자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피부과에 평소에 수십만원, 수백만원 쓰셨겠죠? 안 그래요? 올리브영이 비록 지난 10년간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을 거두긴 했지만,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리브영이 옛날 같지가 않은데 하는 포인트들이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스멀스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그 자리를 채우고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유통업계에 또 다른 절대 강자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자주 가는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또한 지난 10년 동안 정말 엄청난 성장세를 거두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생활용품에서 그치지 않고 자사에 입점한 화장품 브랜드 개수를 대거 늘리면서 한국 코스메틱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야 흑우야, 너 바보야? 도대체 여성분들이 다이소에 화장품을 왜 사러 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굉장히 젊은 분들로부터 다이소에서 뷰티 상품을 사는 게 굉장히 맛집으로 유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가장 비싼 상품은 5,000원인데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버린 다이소의 덩치답게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서 기존에 시장에 있던 화장품들도 다이소엔 훨씬 더 값싸게 들어오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다이소도 올리브영처럼 이 과정에 있어서 이런 강압이나 갑질이 없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값싸고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건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엔 젊은 층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명동에 있는 다이소 시장을 찾아보면, 예전 같으면 관광객들이 백화점 화장품 매대를 쓸었을 사람들이 요즘엔 이렇게 다이소에 와서 뷰티 상품들을 그렇게 쓸어 간다고 하네요. 진짜 5년 전, 10년 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죠. 이런 한국의 변화를 보면서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한국 경제보다 20, 30년 앞서간 도쿄에서는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라는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 책인데, 저성장을 겪은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성비를 꼼꼼히 따진다고 하죠. 그 이후로 이미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한 오늘날에 시장에 나와 있는 공산품 정도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꽤 괜찮은 퀄리티는 보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비싼 상품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소와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성비 제품들을 판매하는 유통 채널들이 최근에도 또 앞으로도 큰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클로의 무지 티셔츠를 굉장히 오랫동안 입어왔는데, 이 녀석들이 옛날엔 한 9,000원 정도 하던 티셔츠를 지금은 2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올려버렸더라고요. 사실 저는 거지새끼라서 어느 순간부터 와, 이걸 1년에 한 번씩 여러 벌씩 살 수가 있는 형편이 내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엔 이렇게 쿠팡에서 만원에 3장, 3만원에 9장 이런 저렴한 티셔츠를 사서 지금도 입고 있는데, 티셔츠의 질이 정말 좋고요. 방금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공산품의 상향평준화가 우리 삶의 대부분의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기존에 우리가 생각한 가성비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브랜드보다 더 저렴한 걸 쫓아도 상품들이 꽤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SPO 브랜드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옷값들 상당히 비싸죠. 물론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백화점 옷들보다 상당히 질도 좋고 한때는 값싸고 질 좋은 상품들을 공급을 했지만, 앞으로 특히 또 패션 업계에서 스파 라인보다도 더 가성비 좋은 그런 다이소와 같은 비즈니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일하시는 흑우스토리 시청자 선생님이 계시다면 힘 한번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리브영의 급격한 성장과 또 최근엔 올리브영의 여론이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또 뭐 어디 패션 뷰티 전문가 전혀 아니고요. 그냥 방구석에서 세상 돌아가는 일,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일개 유튜버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제 이야기한 거 틀렸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저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하단에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전문성은 없지만 가감없이 사이다와 같은 뇌피셜 방송들을 여러분들께 만들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